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제가 선물 매도한 거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요 5일선 위에서 타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와, 오늘 이거 장난 아니겠다. 네,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오버슈팅 기간이다 보니까 뭐 한번 하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예, 정리를 해가지고 세금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선물해서 세금 낼 거 그 귀찮다고 행복한 투정을 하고 있었다가 마지막 날 그냥 또 한 방 얻어 터지면서 올해를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소름 끼치는 부분이 1439고 이제 2878을 찍었습니다. 예, 딱 2배입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하는 게 4%. 4% 단위로 단타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빨간 거 보고 있다가 차익 실현하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한 게 30%. 예, 그리고 100%입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여기서 보시면 1439에서 요 단기간의 어떤 변동, 그리고 한 30% 정도 오른 약 1700선, 1700선이 아니라 1850선, 뭐 이럴 때, 여기서 한번 겪었고, 그리고 100% 이제 겪을 차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기적 현상인 것 같다. 그래서 전 대형주를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예,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습니다. 어디 채워 넣어야 될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예, 그런데 어쨌든 대형주를 전량 매도한 건 지수 하락에 무사할 종목이 과연 몇 개나 되겠냐. 그리고 배당도 끝났기 때문에 뭐 고배당주의 저평가주 이런 종목들도 당분간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6개월 정도 고배당주들 그 상반기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좋지 않고, 그리고 상반기가 비수기인데다가 IT 업종의 비수기인데다가,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날 것이다, 뭐 2분기부터 모더나께 들어올 것이다 하는데, 제가 이거 가서 원문을 읽어봤습니다. 전 영어 잘 못하니까 번역기 돌려서 읽어봤는데 대략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모더나가 어떤 약속을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확약을 한 건 아니다. 그리고 너무 의지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고, 2분기부터 하려고 뭐 노력을 한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근데 2분기부터 공급한다는 게 2분기에 2천만 명분을 다 공급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2분기부터 공급하는 게 10,000명, 3분기에 10,000명, 4분기에 10,000명, 내년 1분기부터 뭐 500만 명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어쨌든 한 1년 정도 코로나19가 끝나고 좋아질 만한 종목들, 특히 항공, 여행 이런 건 진짜 코로나 끝나면 사람들이 보복 소비로 해외여행 안 가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벼르고 있을 텐데, 그게 한 1년은 남았다. 그래서 그 안에 적자 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과연 그 안에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에서 우려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시원하게 오를 때는 거의 보면 말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그 뒤로 주춤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그날 다 쓰니까. 그리고 제가 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이 봉이 긴 것과 짧은 걸 보면 짧은 건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고 긴 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분명 여기 한 방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패턴 말씀드렸듯이 이런 패턴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 아니라 새해 첫 흐름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달하면 진짜 끝나는 겁니다. 더 갈 수도 있지.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갖고 있던 대형주가 삼성생명하고 LG 디스플레이였는데 일단 팔았습니다. 팔고
뭐 대한제분 이런 애들은 대형주 아닙니다. 시총이 2천억대 뭐 그러는 거니까.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 구형이 9년이 떨어졌는데, 예,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사들이 9년 해야 된다 이거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어쨌든 반기업적인 모습, 이 반기업인데 사실은 반대기업, 뭐 중소기업들은 양호합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4월에 선거 전까지 중소형주가 올라야 어쨌든 투자자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대형주는 좀 빨리 꺾이더라도, 예,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코스닥 지수가 뭐 4월까지는 양호할 거고, 그러면 제 요 코스닥 레버리지는 더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큰데, 뭐 금액도 크지 않고, 뭐 웬만한 종목들 한번 아차하면 마이너스 30을 얻어맞는데, 마이너스 5%면 뭐, 예, 뭐 그렇게까지 이거를 후달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가격에 버틸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산 거고, 지금 코스닥이 올라가는 건 그런 부분을 이겨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아니면 저도 코스닥이 오를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서 한번 먹고 싶다, 여기를. 예, 요거였는데 시장이 그런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코스닥이 이제 1천선을 찍으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떤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삼성전자 어떤 투자를 하는 쪽은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있을 거고, 일본 연기금도 있을 거고, 굉장히 어떤 장기 투자 성격의 10년, 20년씩 담아두는 이런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아시다시피 IMF 구제금융 이후에 가격이 3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8만 원이면 뭐 많이 안 올랐네? 하겠지만 이거 50분의 1로 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IMF 이후로 한 150배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기업 가치도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일본 연기금이나 아니면 사우디 국부펀드나 카타르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이제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들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역대 최고가에, 그리고 원화 강세까지 겹치기 때문에 달러 환산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더 이상 싼 종목이 아닙니다. 충분히 비중을 줄여도 될 만한 상황이고, 그것도 얘들은 뭐 한 150배, 200배 달러까지 감안하면 거의 IMF 때 2,000원 갔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거의 한 200배 수익이 나는 그런 자금도 있을 겁니다. 그게 쏟아지기 시작하면 대형주는 절대 가지 못합니다. 주식시장이 절대는 없지만 그 가지 못한다는 게 쏟아지는 걸 전제로. 여기 팔지 안 팔지 모르잖아.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외국인 장기 자금이 나오게 되면, 예, 거의 뭐 움직이기 힘들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 뭔가 다른 게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코스피에서 시장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주가 상승을 야기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외국인이 이 과정에서 물량을 털어냈고, 시장이 깨질 것 같으면 방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나간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내년은 장기 자금에 이탈하고, 그리고 지금 이머징 마켓이 좋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침해가 외국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적어도 대형주는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댓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 이틀 동안, 이틀은 아니고 한 2번에 걸쳐서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예, 조금 제 거니까 제가 좋아요 찍고, 예.
네,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옳은 게 없어서 배당락. 네, 사실 근데 이것도 조금 보면 아무거나 기업은행을 보겠습니다. 사실 조금 올랐습니다. 예, 원래 여기서 놀고 있다가 그래서 배당 투자가 보통 적격 배당 투자는 9월달이 적격이다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8월에 보통 조정을 받습니다. 8월달이 올해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지만 8월달에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으니까 8월, 9월 그리고 배당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평균적이고, 그래서 9월달에 사는 게 괜찮은데 시장이 나쁠 때는 11월달 정도에 사도 괜찮다. 예, 이게 이제 보통 배당 투자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을 보면 굉장히 외면받는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8,000원대에 움직이다가 배당 받을 때는 거의 10,000원 정도 갔으니까 오른 것도 없다라는 표현은 좀 틀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요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예, 이런 것. 이렇게 이제 지금 오버슈팅 구간에서 물리면 요렇게 됩니다. 예,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가치 근거는 삼성전자가 강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계 국부펀드 이런 데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량을 풀지 않았을 뿐이지 외국인 55% 중에서 장기 투자 성격이 상당한 비중일 텐데 달러 약세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달러 환산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싸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상당수가 던지기 시작하면 뭐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 있어도 삼성전자는 못 올라갑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이야기가 다른 게 어쨌든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많고 그걸 믿음 있는 주주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진짜 아주 명백하게 문제가 됐다라는 사건만 터지지 않으면 또 잘 버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래서 주주들 구성만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셀트리온이 훨씬 강합니다. 물론 전 절대 사진 않지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갓승현 누구신지? 예. 아무튼, 재밌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수소 가스 충전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이 시설비가 20억이 넘습니다. 예, 물론 정부가 이걸 지원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시설비가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수소가 LNG 가스하고 비교해가지고 충전 시간이 깁니다. 뭐 5분 이내지만 LNG보다는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차 몇 대만 와도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전성에서 수소 충전소가 확실히 안전하다,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시내에서 건설을 하기도 어렵고 뭐 여러모로 난관이 많습니다. 물론 수소 관련해서 주가가 오르면 또 다르지만 이미 수소 관련주들 개나 소나 다 오른 상황에서도 SK가스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또 시장이 바뀌고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주어진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비싼 거 산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거 그냥 복잡하게 하면 어차피 안 되니까 간단하게 요거만 딱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의 10배 그리고 순자산. 근데 지금 기업은행이 시가총액이 6조 5,298억. 그런데 영업이익이 2조 2천억이면 곱하기 하면 22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순자산도 22조네? 근데 22조짜리 6조 5천억이면 엄청 싸네? 사야 되겠네? 근데 요거 두 가지. 하나는 정부가 최대 주주면 경제 논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할인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저평가 종목 중에서
그 밸류 트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은데 만년 저평가가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업은행이 시세를 낸 적이 있냐? 과거에 뭐 많이 해야 2만 원 갔었네? 그 옛날에는 계속 별로였네? 그럼 얘는 이제 그냥 아주 특별한 전환점이 없으면 한계가 2만 원인 겁니다. 그럼 저평가라고 사봤자 2만 원도 저평가니까 저평가가 이유가 되기는 어렵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골치가 안 아프니까 또 이거를 찾아보고 대입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당, 예. 대선배, 제가 졸업은 2018년에 했습니다. 예전에 공개를 했었는데, 졸업 유예 해놓다가 2018년에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차트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LG화학. 자, 기업 가치에 어떤 큰 변화가 없는데, 뭐 이때는 코로나라 쳐도, 그럼 코로나 이전에 보면, LG화학이 코로나 이전에 한 3, 4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폴란드에 뭐 전기차 배터리 공장 뭐 가동하고 이런 거 해서 달라지긴 했지만 기업 가치가 뭐 크게 변했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르는 추세니까 달리는 말에서 타서 추세가 꺾일 때까지 가져가야지 이런 접근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가 손실이라도 추세가 꺾이면 손절해야지 이 정도면 모르겠지만 가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 뭐 가치 평가하지 않더라도 불과 뭐 한 2배 올랐네? 그 코로나 이전보다 기업 가치가 올라간 것도 아닌데 2배 올랐네? 그러면 비싸네 뭐 이런 거 예 그렇게 이제 따져 나가시면 됩니다. 네. 예. 무당 이거 해드려야 되겠네. 제가 이제 대부분 가짜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사례를 보면 무당들이 어떤 이제 신을 모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도깨비 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소위 말하는 작기라고 하는 애들이 신인 것처럼 해서 장난을 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애들은 잘 맞추지도 못합니다. 이런 애들은 대부분 가짜고 가보면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러면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뭔가 전달을 받아서 내뱉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거를 설명하는 사람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이 귀신점을 보는 분인데 그 자기 몸에 이제 귀신이 빙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점을 보는 분인데 아니 이분이 그 이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소환을 해가지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목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외할아버지하고 목소리가 똑같고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다 똑같고 심지어 뭐가 문제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해주고 이거는 안 믿을 수가 없다. 이건 진짜 같다. 요런 게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이제 대부분 99.9%는 사기, 무당들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0.01인데 이게 과연 그러면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신기하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과학적으로 여기서 이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양자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이 3가지 물질 여기서 이제 시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양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계속 쪼개면 사실은 우리가 원자가 제일 작은 단위라고 배웠는데 원자 밑에 양자가 있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부분까지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이런 형태로 다 엮여 있지 않나. 그리고 사람도 모르긴 하지만 저랑 여러분이 이렇게 글로 엮여 있지만 사실은 이 알 수 없는 이런 텔레파시로 엮여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사례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 쌍둥이인데 언니가 아픈데 동생이 알고 보니까 아팠다라든지 이런 사례들. 그래서 그 쌍둥이는 이제 그게 좀 강하게 엮여 있는 것 같고 느슨하게나마 사람들끼리 다 어떤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란 건 우리가 앞에서 뒤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란 게 만약에 차원을 높여서 보면 시간이란 게 지금 뭐 공간처럼 그냥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 그랬을 때는 죽은 사람도 산 사람인 거고 산 사람도 죽은 거고 요렇게 돼서 요런 어떤 연결점에서 조금 독특하게 어떤 기운이 강한 분이 이 죽었든 살았든 우리 세상에서는 죽음의 끝이지만 시간이 멈춰 있는 아니면 시간이 영향을 주지 않는 흘러가지 않는 시간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죽은 사람도 산 거고 산 것도 죽은 거니까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불러오는 게 아닌가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재미없는 얘기 너무 많이 갔는데 아무튼 그 귀신점을 보는 그분을 법사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어쨌든 진짜 이건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고 그 외에는 다 사기입니다. 저보다도 못합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고민이 있으면 차라리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복채 주지 말고. 예. 주주모임 예, 다른 분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분 하트까지 찍어드려야지. 감사하니까. 예. 삼성생명 좋긴 한데, 저는 이제 시장 전체가 저점 대비 2배가 올랐으니까, 조금 한계에 왔다 생각해서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작전상 후퇴,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종목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자제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종목들 살펴보는데 대부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오버슈팅에서 보여준 그런 종목들의 모습들 삼성전자가 이런 예상대로의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 거 그리고 변동성 상단까지 도달하면서의 어떤 모습 이게 그러니까 과열로 치면 한참 과열인데 요 과열에서 뭐 이 RSI를 시도가 아니라 RSI를 활용할 때 뭐 여기서 기본적으로 침체해서 매수하고 요 과열에서 매도를 합니다. 근데 다른 게 뭐냐면 과열이라서 매도했는데 더 올라가네? 과열이라서 매도했는데 더 올라가네? 과열이라서 더 올라가네?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적용을 하면 안 되고 이 RSI하고 이 변동성 범위의 요 상단하고 그리고 하단하고 네, 변동성 범위의 하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연계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RSI 하나만 보면 지난번에 제가 그 모 유튜버께서 이 구댕에서 사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도 안 차가지고 보시면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이게 계속 올라가지고 사례가 잘 없는데 자 여기 구댕에서 올라올 때 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삽니다. 내려갑니다. 네, 안 맞습니다. 이게 바로 봐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최소한은 이런 식으로 자기는 매매를 한다. 그건 당연히 아니고 그랬으면 왕창 깨졌을 거니까 좀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우아할 만한 걸 찾아서 그냥 떠든 거에 불과한데 그럼 진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어차피 후행 지표니까 한계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추세가 길고 주기가 길 때는 확인하고도 먹을 게 생기니까 그런 거고. 예, 그래서 요 RSI하고 요 변동성 범위 상단하고 이걸 돌파를 하는 급등 패턴일 때 RSI가 과열해 가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어갈 확률이. 예.
그래서 확률이 높다는 거지 사례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내려간 사례가 없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과열에 들어가고 과열에서 머물면서 계속 이 변동성 범위 위에서 놀 때 아주 강한 시세가 나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과열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기를 나타낸다고 보면 과열이 점점 길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에너지가 아직까지 강하다라는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강한지는 또 봉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봉이 길어진다. 봉이 짧으면 에너지가 남아있는데 봉이 길어지면 에너지를 소진하는 거라고 하던데, 그럼 여기서 긴 거 한 방 더 나오면 이제 진짜 끝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단을 해서 종목을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단해서 대응을 할 수는 없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에너지가 거의 다 됐다. 에너지가 더 됐으면 이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달리려면 모멘텀이 필요하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부문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모멘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달릴 수 있겠다,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게 결정이 나고 오히려 조금 빠졌던가 그래가지고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뉴스인가 생각하다가 올라가는 걸 보고 그게 모멘텀이 작용을 했구나. 뭐가 됐든 경쟁이 줄어드는 것만큼 호재가 없다. 근데 그걸 반영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너무나 좀 올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 이건 진짜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 파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끝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고, 오히려 LG화학이 여기서 한번 홍역을 치르면서 요걸 요 외국인이 아마도 뭔가 검은 머리라든지 아니면 LG그룹의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이 아닐까 추정은 하는데, 어쨌든 자금을 투입했던 뭐든 이 나쁜 상황을 버텨냈기 때문에 지금의 추가 상승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과열 자체로만 보면 LG화학은 아직 과열 상태는 아니고 삼성 SDI는 명백하게 지금 오버슈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파동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게 종점입니다. 삼성 SDI는 명백하게. 그리고 LG전자도 지금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형주에서 작전이 나온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게 먹힌다는 건 그만큼,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그리고 그냥 LG전자가 애플카 만든데 그럼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단순한 접근에서 나중에 주가 올려놔도 받아줄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어쨌든 이 강력한 거래량과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요거 끝나면 끝입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형주들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고점에서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3-4%씩 오르면 사실 단타를 이제 대형주에서 쳐도 될 정도니까, 그러면 같은 종목이라도 대형주가 훨씬 안전하니까 같은 변동성이면 중소형주를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대형주, 오버슈팅하는 대형주에 몰리고, 그 개인 자금이 얼마 전에 어디에 몰렸냐면 인버스에 모이고 고버스에 모이고, 이런 자금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또 이게 고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점에서 털어낸 물량이 이제 다른 종목으로 퍼지면서 이제 이 대형주들, 삼성전자가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여기서 못 가고, 진짜 이것도 어떤 현상적으로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오르는 거 보고 쫓은 매수가 많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오버가 된 겁니다. 그게 실제 그게 또 오버슈팅인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못 가고 이런 투자자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나간 투자자들이 또 다른 종목을 찾으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오른다 해도 10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10만 원 가도 30% 이익도 안 됩니다. 근데 중소형주들 잘만 잡으면
30%는 쉬운 수익률이니까 뭐 삼성전자 더 오른다 하더라도 다른 대형주가 더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간다 해도 한 1년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이 가격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가격을 유지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가도 문제가 없고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가서 균형이 맞춰졌을 때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데 단기간에 많이 오른 지금은 이제는 진짜 안 가야 된다. 예, 오히려 팔아야 된다. 대형주는 다 던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형주는 그렇고 중소형주 중에서 지금 뭐 대한제분이 이제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제분 언급할 때마다 기관 투자자들이 파는데 도대체 이 물량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계산한 거면 이미 다 나오고도 남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 시점부터 별로 없습니다. 예. 이제 진짜 팔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가도 올라버리고 있고 방향도 잘 잡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은 지체를 하겠지만 결국 이 방향 잡고 올라가면,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보면, 물론 이게 자산 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나 아니면 뭐 그냥 단순히 땅이라서 처분 불가능한 자산이나 뭐 이런 건 또 성격이 틀리지만 어쨌든 시총이 2,800억인데 자산이 7,500억이고 실제 재평가하면 1조가 넘습니다. 아유, 이런데 아직 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오를 룸이 있는 상태고. 근데 팔던 외국인은 이제, 아니, 기관 투자자들은 더 이상 팔 게 없고. 그렇다고 뭐 이게 매집이 없었냐 그러면 매집 거래량도 충분히 있었고. 네, 그래서 잘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 제가 말씀드린 좀 지금 NHN 복수도 안 가고 있지만 결국은 가게 될 놈을 찾고 갈 때까지 그냥 기우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럼 어쨌든 자연 현상에 의해서 비가 어느 시점에서 비가 내리는데, 예, 어느 시점에 비가 내리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기우제를 지내니까 결국 비가 온 겁니다. 와, 대단합니다. 추장, 이렇게 되는. 예, 그래서 주식 투자도 그냥 마찬가지 개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어떤 이유로든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은 싼 종목입니다. 예, 뭐 혹자 비싼 종목 더 비싸게 팔면 된다. 예, 물론 지금과 같은 장세는 괜찮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중독성이 강한 게 1위가 마약이고 2위가 도박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도박처럼 단타로 맨날 그렇게 하시면 못 벗어납니다. 단타로 하루에 뭐 사고 팔고 해서 4% 수익 나든지 뭐 손절 뭐 마이너스 3%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버릇이 들면 대형주 이거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중소형주 사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되면 뇌가 자극에 고장이 나가지고 돌이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타 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폐해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게 단타 매매를 하면 정상적인 투자를 못 하게 된다. 도박하는 거랑 똑같이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될 거 같은 종목에서 그냥 쌀 때 사서 기다린다. 요게 이제 최선이고, 그런 관점에서 뭐 NHN 복스라든지 대한제분이라든지 아직까지 뭐 제가 요 종목을 소개를 하고 나서 뭐 재미가 없습니다. 대한제분도 제가 소개했을 시점이 요 가격대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겨우 이제 본전됐습니다. 한 2달, 3달 동안. 에이, 뭐 이게 뭔데? 하지만 한 1년 안에 뭐 지금보다 훨씬 좋은 가격이 되어 있지 않나. 예, 그리고 뭐 NHN 복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신금속,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여기를 다녀오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여기를 다녀오지 않는 선에서. 뭐 다녀오고도 또 가는 종목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 그리고 여기 정도 찍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여기 정도 찍고 가는 것도 뭐 정석적인데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고 지금 가고 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심리의 어떤 응집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인위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저번에 정리했던 이온 컴포텍 어쨌든 전환사채 추가 상장하고 이런 걸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버티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다시 들어갈 건데 더 올라가면 제가 판 거보다 위에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기준을 잡느냐? 한 7,000원 정도? 많이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하고 난리가 나 있는 상태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빗썸 상장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매물이 두터우니까 크게 뭐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한 12,000~13,000원까지는 뭐 시장에서 어떤 관심을 받으면 12,000~13,000원까지는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서 뭐 그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다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안 할 거고 내려오면 할 거고 네, 그렇게 다시 검토 중입니다. 네, 이 정도 봤으면 한세 MK라는 종목이 있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게 여기 보시면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세실업에서 계열사로 갔습니다. 최대주주가 자회사 여유자금 차입을 해가지고 뭐 이걸 왜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이건 한세 MK라는 종목은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추적을 합니다. 이걸 이제 추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주가가 한 10분의 1토막이 났었네? 근데 10분의 1토막 내고 계열사한테 줬다? 이거 배임 아닌가? 뭐 이런 거 한번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이유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이걸 팔았던 종목이나 팔린 종목이나 산 종목이나 셋 중에 하나는 뭔가 투자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추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 관련 정리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